변동성이 커졌습니다. 네. 지금은 하락 변동성이 좀 커졌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으니 네. 그것만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그럼 에코프로 지금 사도 돼? 신규 투자자분들은 방향성을 보시고 투자를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한 가지 더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지난주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던 초전도체 테마주가 주 후반에는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관련 뉴스에 따라 급등락을 오가는 테마주, 금융당국도 마침내 나서서 대응 강화 방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김태성 비전경제연구소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번 주 증시 상황 먼저 좀 짚어주시죠. 예. 네, 일단 뭐 지난주 하락의 폭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네네네. 네,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증시 모두 아무래도 이제 증시의 조정의 폭이 깊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죠. 예. 그동안에 이제 조정의 폭이 깊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씀드리는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오곤 있습니다만 여전히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은 더 개선이 되어야 한다. 네. 하지만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네. 환율 시장의 상황이 네. 좀 녹록지 않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단의 종목군들보다는 네네. 결국엔 중소형주들의 굉장히 또 빠른 순환매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등이 좀 오래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래 가야죠. 뭐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하셨는데 네. 초전도체 테마주들이 다시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네. 이게 이제 마침내 금융당국까지 나서고 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초전도체라고 하는 이 물질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다 보니까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이 좀 지쳐 있었던 상황에서 나온 뉴스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지쳐 있었냐면 우리가 상반기에 주도 섹터 하면 크게 두 가지를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와 2차 전지, 특히나 이제 2차 전지에 굉장히 많은 투자 자금이 쏠리면서 그 종목군들이 올라가면 지수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또 내리면 또 지수의 조정이 굉장히 세게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쳤던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초전도체라고 하는 물질이 이제 발견이 됐다라는 이슈와 함께 관련주로 우르르르 좀 몰리면서 심지어 A라는 기업은 본인들은 초전도체 관련 산업과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산업시장에서 보는 초전도체와 주식시장에서 보는 초전도체의 이 온도차가 굉장히 지금 달랐었거든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결국엔 이 급등주의 끝은 결국 마무리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번에도 좀 보여줬다시피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조정의 폭이 지금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어쨌든 사람들이 이건 뭐 허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네. 뭐 초전도체를 비롯한 뭐 테마주들에 유독 이제 그렇죠.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있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많다구나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주의사항을 갖다가 한 말씀 보태신다면 어떤 게 될까요? 예. 제가 사실 그런 투자를 하신 분들에게 주의사항을 드릴 건 없습니다. 근데 그냥 본인들의 계좌는 본인들이 잘 지키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네. 주식시장에서의 답은 수익입니다. 아무리 그 산업을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그 기업을 가지고 수익을 보신 분이 더 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전도체 관련 기업을 공략하지 않는 저로서는 제가 그분들에게 감히 어떤 부분을 조심해라, 어떤 부분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일단은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그 변동성이 2주 전에는 상승 변동성이었지만 지금은 하락 변동성이 좀 커졌기 때문에 여기서 혹은 이 가격대에서 매수하면 좀 수익을 볼 수 있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그때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으니 그것만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뭐 지난 시간 언급해 주신 종목들 좀 살펴보겠는데요. 동아 ST부터 좀 살펴보죠. 현재 시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중에 이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 기업이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이제 말씀 주신 동아 ST 그리고 이제 두산이라고 하는 기업. 일단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모멘텀이 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라고 한다는 것은 없어지면 좀 크게 문제가 되지만 없어지지 않았다면 주가의 조정은 당연히 매수의 기회 혹은 트레이딩의 기회로 저는 삼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아 ST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여기 이제 제가 강조드렸던 모멘텀은 우리나라만의 비만 치료제 혹은 당뇨 치료제를 또 동아 ST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조금은 길게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동아 ST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신약 개발을 함에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기업들이. 그런데 이제 동아ST는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부분까지 이제 체크를 해본다면 신약 개발함에 있어서 시간과 아무래도 이제 주가의 이 조정, 혹은 네네네. 기간 조정은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물들을 좀 내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관심 글로벌 증시 기준으로 보면 비만과 당뇨 치료제 쪽으로 네네네. 많이 쏠려 있어서요. 동아ST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네네.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의 네네네. IPO 뉴스가 여전히 남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산 같은 경우는 저는 적극적으로 아마 동아ST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 로봇주들이 사실은 최근 한 2주에서 3주 동안 시장에서 좋은 관심을 좀 받았기에 저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두산의 주가도 충분히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은 됐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몇 가지 좀 전에 언급해 주신 네. 종목들이 있죠. 뭐 신데카바이오라든지 하이로닉 같은 그쵸. 종목들을 갖다가 언급을 해 주셨는데 네. 지금까지 쭉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 가운데 이번 주에 그래도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탑픽을 꼽으신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하이로닉이 오늘 기준으로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거의 예. 지금 오늘 20%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과 오늘만 기준으로 놓고 봐도 20%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네. 전 K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쪽은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대장주는 제가 그때 당시에 뭐라 말씀드렸냐면 제이시스 메디컬과 클래시스 대장주 역할을 좀 차지하고 있기에 네. 그것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하이로닉을 당시에 이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드렸거든요. 네네네. 자, 이제 하이로닉까지 오늘 시세가 났습니다. 그러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쫓아가야 되나 네.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체크를 해봤더니 네. 하이로닉이 올랐으면 아직도 덜 오른 기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도 역시 피부 미용 쪽에 네. 관련된 예. 이루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판매 가격을 낮추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되면 실적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불확실성을 예. 좀 야기했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모든 것이 해소되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이루다의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아서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일회성 요인이 굉장히 강했어요. 특히나 해외 쪽 광고 비용으로 이제 네.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일회성 비용인 만큼 네네. 3분기에는 네네. 자연스럽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어서 네네. 만약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세가 난 쪽이 부담스럽다면 네네네. 덜 시세가 난 이루다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네네. 일단 신테카바이오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한 20% 이상 상승을 한 이후에 지금 네네.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 기업의 장단점은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성장주로서의 이제 관심 그리고 AI와 제약과 결합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선함을 좀 주긴 하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서 단점으로 좀 생각하는 부분이 호가가 너무 얇더라고요. 그러니까 호가가 얇다라는 것은 적은 돈으로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만 네네네네. 반대로 적은 돈으로도 주가의 조정이 네. 빠르게 좀 나타난다라는 것을 좀 의미할 수 있어서 네. 만약 여전히 관심 있게 보고 계시고 저의 말에 공감이 가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은 조금은 과감하게 베팅을 해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있고 관련주로서의 또 섹터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는 호가가 너무 얇다라는 이 변동성 때문에 최대한 이 분할로 접근을 해 보시는 게 만약 시세가 나서 수익을 보신 분들 다시 이제 보셔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신약 개발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간을 단축시켜주고 더 많은 후보 물질군을 또 테스트해주는 그러한 플랫폼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바이오 ETF가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받는다면 이 기업의 주가도 저는 여전히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목해 보면 좋을 섹터라든지 뭐 관심 종목이 있다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민감한 섹터이긴 한데 예. 네, 이야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차 전지. 예. 에코프로그룹주가 오늘 굉장히 반등세가 강해요. 지금 두 기업 예. 모두 5% 이상의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네네네. 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마무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더 치고 가면서 지수를 이끌고 그동안에 좀 불확실했었던 투심을 한 번 더 잡아줄 수 있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실 필요는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에 오해를 하면 안 되시는
하시는 게 그러면 에코프로 지금 사도 돼? 이렇게 또 들리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8월 말일 날 이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MSCI 네. 지수 편입에 따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신규 투자자분들은 방향성을 보시고 투자를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그 전까지 지수의 방향성은 이들의 수급과 이들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기 때문에 이 그룹주들의 이제 이 방향성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또 한 가지 더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엔비디아 실적인 것 같아요. 예. 다 좋아도 엔비디아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우리나라뿐 아니고 글로벌 증시가 한번 크게 휘청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23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보시면서 비중을 늘리시거나 혹은 네. 줄이시거나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미리 마음을 좀 먹고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